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사의 책방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작가 한국강사교육진흥원장 김순복입니다. 네, 벼랑 끝 할주로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장은 지난 시간까지 끝냈고요. 오늘부터는 네, 2장을 읽어드리는데요. 2장은 내 인생 365 땡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다입니다.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다. 또르르 똑똑 길을 걷다 문득 손등에 똑 떨어지는 이슬방울. 주책이다.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었나? 괜스레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오른쪽 뺨을 지나 손등까지 눈물방울이 맺혔다. 50여 년 넘게 맞이하는 계절이지만 가을 거지가 끝난 이맘때가 되면 유난히 가슴속이 허어른 바람이 느껴질 때가 있다. 텅 빈 가슴속에 스며든 스산한 느낌이 눈물샘을 자극하더니 아리게까지 한다. 지숭숭함의 굴레가 자꾸만 옥조인다. 온통 뒤죽박죽해진 머리가 무겁게 느껴져 바람에 맡겨보면 복잡한 머리와 가슴속이 좀 시원해질까 싶어 작정하고 나섰다. 집을 나서기 전에는 시원한 바람이 어지러운 머릿속을 깨끗하게 지워줄 것만 같았다. 엄마다 바쁘냐? 호박식혜랑 찰밥 해놨으니 누구 좀 보내라. 엄마는 자꾸만 내 눈치를 보신다. 딸한테 다녀가라 해도 될 것을 애손녀를 보내라 하신다. 8순이 넘은 엄마는 지금도 딸에게 뭘 못해줘서 안달이 나신 듯 가끔씩 이렇게 전화를 하신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는 딸의 무정함에 더욱 눈치를 보신다. 예전 같으면 어디 이민 갔냐? 하셨을 텐데 갈수록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 마음이 짠하다. 2019년에는 엄마와 동생네랑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다. 오랜만에 배웠는데 엄마 눈이 점점 감겨져가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어쩌다 엄마 손에 용돈 몇 푼 지어드리는 것이 고작인 딸인데 어릴 때 음식 투정한다고 지어받기도 했던 것처럼 편하게 막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결국 딸이 할머니에게 다녀왔다. 엄마, 할머니에게 전화 좀 해. 엄마가 좋아하는 것 엄마 안 주면 할머니 목에 안 넘어가신대. 딸은 들어오자마자 엄마를 원망하는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자기도 일이 바쁜 상황에서 다녀오느라 심통이 난 걸까? 이번에도 엄마는 검은 봉다리 속에 이것저것 잔뜩 챙겨주셨다. 전화 드려야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바쁘게 일하다 보면 깜빡깜빡 잃어버리기 일쑤다. 밥 먹는데 남편까지 옆에서 거든다. 시골 할머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전화했냐며 너무한다는 말을 덧붙인다. 먹던 밥이 불편한 가슴에 꽉 막혔다. 숟가락을 그대로 내려놓고 화장실에 가서 끄르륵 꺽거렸다. 냉장고에 있는 한방 소화제를 꺼내 한 움큼 삼켰다. 나더러 어쩌라고. 나도 죽을 만큼 힘들다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집을 나왔다. 요즘은 가로와 스트레스로 머릿속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다. 면역력이 약해진 탓에 자꾸만 모세혈관이 터져 2년 넘게 두 다리에 시커먼 멍이 여기저기 들어있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가슴에는 바위돌이 하나 얹혀있는 기분이다. 신경 쓰는 일이 많다 보니 늘 소화불량이나 이계양에 시달리고 있다. 툭 하면 허리 디스크로 병원 신세를 진다. 가만히 있어도 가끔씩 가슴이 울컥거리고 아리다 못해 쓰리다.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용할 정도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양가 집안을 챙길 여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 2년 전 가을 추수가 끝나고 이맘때쯤에도 엄마가 보내준 봉다리가 나를 울렸다. 엄마의 봉다리 속에는 음식물과 함께 돌돌 말려 비닐에 쌓인 엄마의 쌈짓돈 50만 원이 함께 들어가 있었다. 엄마한테 다녀온 남편이 사진과 함께 어머니께 전화 좀 드리고 잘해라 라는 문자를 보내줬다. 교육받던 중 쉬는 시간에 전화를 드렸다. 애손녀가 아파도 할머니가 돼서 해줄 게 없어 미안하다. 누구에게 뭐 좀 해줘라 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딸이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던 때라 온 집안 식구가 노심초사했던 시기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친 듯이 살아도 늘 시간이 부족해 허덕거린다. 일을 줄여야 하는데 좀처럼 줄일 수가 없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 일쑤다. 물과 공기처럼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은 당연하게 느끼게 된다. 가족도 그런 것 같다. 가장 소중하지만 늘 가까이 있기에 소홀할 때가 많다.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알고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들이 부지기수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느끼지 못하다 돌아가신 뒤에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쩌면 나도 그럴까봐 걱정된다. 아니, 그럴 것 같다. 내 엄마니까, 내 아빠니까 당연히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못된 마음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다. 애기의 별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닌데 참 무심하고 못된 딸이다. 효도하는 마음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마음이 더 아파온다. 홀로 계시는 시어머님께도 자꾸만 소홀해진다. 생각하면 짠하고 아프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10년 넘게 시골에서 홀로 계시는 어머님이시다. 자식이 넷이지만 혼자 사시는 것이 편하다고 하셔서 모셔오지 못하고 있다. 매번 반성하면서도 딸로, 며느리로, 엄마로, 아내로 도리를 다 지키며 일까지 잘하기란 너무 어렵다. 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 머릿속이 지끈지끈 지가 날 것만 같다. 잉잉거리며 어지럽기까지 하다. 나 스스로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를 만큼 요즘은 내 인생에서 내가 잠시 출장 나간 것 같다. 전화는 드려야지 생각하면서도 일하다 보면 잊어버리기 일쑤다. 자꾸 누적되다 보면 더욱 전화를 못하게 된다. 무거운 머리와 답답한 가슴으로 허공 속에서 바람을 맞으며 방황하고 있는 기분이다. 일들이 몰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힘들 때가 덜어 있다. 길을 걷다 보니 엄마의 애틋한 마음이 길가의 앙상한 나무처럼 느껴져 눈물이 더 난다. 자식에게 퍼주려고 봄부터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만들어 다 내어주고 당신은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대롱대롱 매달린 이파리마저 다 벗어주는 엄마를 닮은 이 발가벗은 앙상한 나무가 나를 더욱 슬프게 하는 오늘이다. 엄마, 미안해 엄마. 바쁜 생활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는 기분에 가슴이 돌덩이가 박힌 것 같다. 돌덩이의 무게가 커다란 바위처럼 느껴져 갑갑하다. 찬바람에도 씻기지 않는 머릿속, 고뇌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만 자꾸 쏠린다. 거센 파도가 출렁이는 검은 바다가 갑자기 보고 싶어진다. 검은 파도에 이 답답한 마음을 좀 맡기면 시원해지려나? 이 지저분한 마음들을 파도에 다 내어주고 싶다. 한참을 걷다 어느 카페에 들어와 대추차를 주문했다. 따끈한 대추차에도 엄마 얼굴이 그려진다. 겨울이면 대추를 진하게 구워서 해주던 엄마의 포근한 손맛이다. 대추차 한 모금에
마음이 조금 녹아드는 것 같다. 내 생의 밑줄. 가장 소중하지만 늘 가까이 있기에 소홀할 때가 많다.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알고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들이 부지기수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무감각하다. 돌아가신 뒤에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쩌면 나도 그럴까봐 걱정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복잡했던 때 썼던 글이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감사와 행복은 셀프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